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각자도생 전주프 인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물리치료 실력과 월급과의 상관관계 2부라는 주제이고요. 이 물리치료 실력에는 이제 우리가 경영적인 관점도 염두에 두고 그러한 경영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의 실력에 포함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영상이 지난 월요일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과도한 삽질, 제가 커뮤니티에 사진을 좀 올려놨죠. 이제 제가 조금 확보하고 있는 토지에 삽질을 좀 하다 보니까 과도한 체력이 방전되는 관계로 그게 한 주가 가더라고요, 여파가. 그래서 또 이제 한 주 동안 도수치료가 거의 풀타임으로 차다 보니까 좀 여력이 없었습니다. 영상이 늦어진 점,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이제 바로 영상의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치료도 치료지만 경영이라는 우리가 이 관점을 생각하고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근무하는 이 병원이라는 이 장소가 이미 고용주가 설계한 일종의 판이라는 겁니다. 이 설계된 판이라는 이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내 위치가 어디여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내 위치를 정확히 찾아서 자리하고 있는가, 이걸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해도가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게 되면 이제 어떤 말을 자주 듣게 되냐면 너 왜 눈치가 이렇게 없니?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영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쉬운 뜻입니다. 어떤 목적이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조직이나 그룹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운영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운영자 입장에서 또 관리자 입장에서는 직원을 채용하면 그 직원이 있어야 되는 포지션을 미리 세팅을 해놔요. 그리고 그 포지션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택되는 거예요. 일단 선택해 보고 그 자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안 맞으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되겠죠. 병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구인을 할 때 그 자리에 해야 할 일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큰 포부를 갖고 내가 이 병원에서 환자를 늘려봐야겠다, 물론 좋은 목표이기는 하지만 그 생각을 먼저 갖는 것이 아니고요. 이 병원에 어떤 판이 설계되어 있는가, 그 설계도를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그게 내 월급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깔려있는 판에 내가 얼마나 유용한 말이 될 것이냐, 이게 고용주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 월급을 얼마를 책정해서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이냐, 이제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경영자의 뜻과 목적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는 것, 이것은 뭐와 관련이 되냐면 내가 입사한 병원에 얼마나 오랜 기간 근무할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경영자의 뜻과 목적을 파악하지를 못하면, 나와 생각이 너무 다르면 오래 근무할 수가 없죠. 뜻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이제 희망적인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설계된 판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설계될 때 그 설계된 그 판에 틈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틈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설계자 자신도 그 틈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 틈이 뭔지를 잘 발견하게 되면, 또 그 틈을 나라는 사람으로 메꾸게 되면 존재감이 엄청 상승하게 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월급을, 여러분들이 급여를 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치료를 잘해서 환자를 올리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빠른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0명의 직원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물리치료실에 1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몇 명이 선택받게 될까요? 이 선생, 김 선생, 아무개 선생, 나랑 끝까지 함께 가자, 이런 선택을 받는 수는 지극히 소수예요. 2명 내지 3명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소수의 사람을 딱 선택해놓고 그 사람을 집중 관리하거든요. 보통 오너들이 이렇게 해서 많이 관리를 해요. 이렇게 2-3명을 집중 관리해 놓으면 이 2-3명이 자기 밑에 있는 하위 사람들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너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세 명을 잘 관리하고 이 선택받은 인원만 계속 자기 옆에 있어준다면은 나머지 하위 인원들은 뭐 불과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교체되어도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보통의 경영자의 마인드입니다. 이게. 그래서 서열이라고 표현을 하죠. 서열 1위에서 3위 정도 되는 이 그룹에 들지를 못하면 이 병원에서 나는 오래 있을 수가 없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해도 사실은 크게 무리가 없어요.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병원이 직원 수가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도수치료 이렇게 한다고 해도요, 결국에는 1, 2년 있다 또 이직을 하게 돼요. 내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은 직원이 많은가요? 또 환자가 많아요? 근데 이러한 질문들이요, 끝까지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오너의 그 명단에 들어있지 않으면 이 질문은 나와는 관계가 없어요. 당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직장은 결코 당신을 지켜주지 않아요. 언제든 바뀌어도 다른 사람으로 대치되어도 크게 상관없는 그러한 포지션인 겁니다. 오너 입장에서 이 사람은 정말 끝까지 함께 가고 싶다, 이 명단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급여가 올라가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인센티브 높은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수당을 더 많이 주는 데를 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어디 서 있는지 잘 보세요.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잘 보세요. 이거 못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오너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 오너가 어떤 위치에 사람을 포지션 시키기를 원하는지를 잘 모르고 내가 거기에 잘 안 가려고 해. 그럼 오너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서열 2위 내지 3위, 1위에서 3위 내에 포함되지 않으면 언제든 대치되어도 오너 입장에서는 뭐 크게 상관이 없어요. 자, 고용주의 심리는 뭐냐면, 의사의 심리는 뭐냐면 자기가 직접 판을 설계해요. 왜냐면 병원을 비싼 돈을 주고 또 병원을 개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렇죠. 그리고 그 판을 지배하고 싶어해요. 판을 키우기를 원해요. 병원이 잘 돼서 병원을 확장하고 싶어하고, 이거를 쉽게 말하면 판을 설계하고 그 판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확장시켜 나가고 싶어한다는 거죠. 자, 물리치료사가 고액연봉을 받는 방법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 연봉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연봉의 2.5배를 더 벌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고액연봉 그만큼 받을 수 있어요. 간단하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병원에 그만큼의 수익을 안겨주지 못하면서 내가 고액연봉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럼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받고 싶은 연봉에 2.5배를 더 벌어주면 되는 건데,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 치료 실력이 좋다고만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즈니스 모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환자를 정말 순수성을 가지고 치료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확실히 말씀하건데 이 말 자체가 순수성이 없는 얘기예요. 정말 치료적으로 순수성을 추구한다면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자체가 없어요. 그 병원은 돈을 추구하는 것보다 치료적인, 학문적인 이런 걸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병원은 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치료적으로 순수성을 유지하면서도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급여를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판을 직접 설계하면 돼요. 내가 직접 판을 설계하면 돼요. 선생님들이 판을 직접 설계하고 그 판에 의사 선생님이 참여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이 있죠. 독보적인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의 도수치료실에 투자를 하죠. 설비를 넣고. 그렇게 해서 그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정말 실력 있는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그 판 안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 판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계속 연구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정말 성실하게 어느 정도 돈도 모아야 되겠고요. 자본이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내가 판을 설계해가지고요, 내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권력을 얻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그 권력은 의사 선생님께 줘야 돼요. 네,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판 설계했다고 해서 그 권력을 직접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럼 판이 깨지니까. 네. 여러분들이 판을 짜는 거에는 의사 선생님이 참여를 하질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병원이라는 계통은. 그죠? 그럼 판을 짜는 법, 그게 뭐죠? 저는 아직 연차가 적어서 힘이 없는데요.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급여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도요, 그 근무하는 병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동네 의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판을 제가 짰어요. 도수치료 판을. 전 그게 핵심이거든요. 신사 선생님이 왜 저렇게 작은 병원에 취직하셨지? 취직이 아니고요. 판을 제가 설계했어요. 그러니까 도수치료와 관련돼서는 통제를 제가 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경영이라는 관점을 알지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올라가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치료 실력에 비해서 급여가 올라가질 않아요. 결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계속 노하우를 찾고 연구시키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 도광량이라는 유명한 그 표현이 있잖아요. 내 재능이나 명성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거. 이게 중요해요. 계속 경영에 대해 공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재능이나 어떤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세요. 그런데 이거를 쉽게 드러내면 안 돼요. 때가 될 때까지 계속 참고 기다리고 해야 돼요. 그럼 그 기다리는 동안 뭘 해야 되냐? 철저하게 직원이 되어야죠. 철저하게 직원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이 짜놓은 판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그 판에 녹아 들어보는 거예요. 그 판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한 가지는 누군가 깔아놓은 설계한 판에 참여해서 철저히 그 비유적으로 말해서 장기의 말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직원이 되어 보지 못하면 내가 판을 설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깔아놓은 판, 그 설계도를 내가 파악하려면 철저히 직원이 되어서 오너, 고용주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봐야 되거든. 움직여보면서 그 동선을 내가 머릿속으로 그려봐야 돼. 그려봐야 오너의 생각을 알고 지금 이 판에 설계된 설계도가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 구조도를 파악할 수 있거든. 근데 철저히 여러분들이 직원이 되어보지 못하면요, 그 동선 절대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길은 이거고요. 두 번째 길은 환자가 없는 병원이 있죠. 병원을 개원을 했는데도 환자가 안 늘어요. 그런 병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병원에 입사해서 내가 직접 판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의사 선생님과 협력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건데, 실제로 제 오프라인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해보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실제로 부딪혀 보면서 왜 환자가 없는지 아는 거지. 깨달아 보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불편감, 이런 것들 때문에 환자가 오지를 않는구나, 찾아와 주지를 않는구나, 이건 치료만 잘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닌구나, 이런 걸 깨달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을 설계한다는 것이 단순히 실력만 갖고 되지 않는 거라는 거를 아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오히려 저는 과감하게 추천해 보는 게, 환자가 잘 없는 병원들이 있잖아요. 정말 의사 선생님들 답답해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입사해서 처음에는 내가 급여를 좀 적게 받더라도 내가 판을 직접 설계할 수 있게 허락을 받고 의사 선생님과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노하우가 되는 거고 인정을 받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급여가 올라가요. 자, 이제 첫 번째 길을 선택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주어진 조건 아래서, 조건이 주어져 있잖아요. 내가 판을 짤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난 뭘 해야 되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배운 것들과 상충될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내가 배운 바로는 이런 환자는 도수치료 대상이 아닌데
왜 오더가 나왔지? 이렇게 항상 상충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돼요. 최선의 선택을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설계한 판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혼란스럽고 좀 힘든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가 배운 것과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직장인으로서의 그거는 비애죠. 내가 판을 설계하지 않는 이상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참 유튜브 통해서 이런 얘기는 좀 솔직하게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환자 수를 많이 보는 거, 그로 인해서 얻어진 인센티브를 그 수익의 증가로 그냥 포함시켜가지고 물리치료사 월급이 이 정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팔로우업에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환자 수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급에 아마 인센티브가 부여될 텐데요. 환자 수를 보는 거에 따라서 환자 한 명당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그냥 일당이 늘어나는 것 뿐이에요. 하루 일당이. 일을 적게 하면 일당이 좀 적은 거고요. 일을 많이 하니까 일당을 좀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월급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일례로요. 제가 이 타일업계에 2년 정도 몸담았지만 8시 반에 시작해갖고요. 거진 웬만한 현장은 4시 반 아니면 5시에 끝나요. 근데 하루 일당이 40에서 45만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환자 수를 많이 봐서 일당이 늘어났어. 근데 그게 한 달을 모아보니까 맞네? 이걸로 만족을 해버리면요, 이거는 그냥 일당벌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센티브라는 개념을 올바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는 일을 여유 있게 하면서 급여를 높이는 거예요. 기본급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고되는 액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월급 인상이거든요. 일을 많이 하니까 일당이 늘어나는 그거를 만족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을 여유 있게 하면서 급여를 높이려고 경영에 대해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진정한 월급 인상이에요. 이해되셨죠? 팔로우업, 환자를, 그러니까 재방문이 많게 하는 거, 환자 수를 많이 봐야만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 여러분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 많은데 어떤 면에서는 참 슬픈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실력이 과거 10년 전, 20년 전보다는 월등히 높거든요. 지금 병원에 갓 입사하는 우리 신졸 선생님들도 웬만한 대학들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던 데하고는 틀려요. 막 20년 전 이렇게 대학 다닐 때하고는 틀립니다. 그렇게 높은 수준의 어떤 교육을 받고 나와서 인센티브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정말 냉철한 판단 없이 이렇게 하면은 인센티브 더 많이 준대. 여러분들, 결코 이거에 만족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자기 발전은 일에 대한 여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일양에 대한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적절한 분배. 환자 수를 많이 봄에 따라서 인센티브 율로 인해서 내가 가져가는 급여가 액수가 높아지는 건, 그건 급여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일당이 센 거예요. 그날 일당이. 여러분들, 일을 많이 하니까 일당이 셀 수밖에 없지. 당연히요. 야간 진료까지 하면, 노가다는 야간 하면은 0.5배를 줘요. 0.5배를. 그 시간부터 초과하면. 이 방향이 잘못됐어요. 방향이. 진정한 팔로우업이 지금 개념이 없어요. 지금 맹목적인 팔로우업은 여러분들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이 부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지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꼭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거는 급여라는 거에 대한 개념, 월급 인상이라는 개념을 좀 명확히 정의를 하고 재정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인센티브는 그냥 일당이 늘어나는 것 뿐입니다. 예, 진정한 급여가 무엇인지, 월급 인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경영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도 꼭 같이 공부하고 발전시켜 나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권해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